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추미애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장이냐 국무총리냐입니다. 2020년은 추미애가 1월 2일에 법무장관에 임명된 후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를 하면서 이른바 추윤대전으로 전 국민을 소모적인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초유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추미애는 사퇴를 표명하고 연가를 냈습니다. 꼼수의 대가들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국민 다수가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게 됐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37.4%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추윤 전선을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단계에서 조국이 검찰개혁에 필요한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무대포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그들이 말하는 개혁 입법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2단계에서 추미애가 검찰총장 윤석열 찍어내기를 초법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윤석열 정직 2개월 중징계로 절반의 완성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3단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조만간 임명이 돼서 검찰총장의 권력이 무력화될 거니까 누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더라도 이빨 빠진 검찰 조직을 접수해서 점령군으로서 검찰 길들이기, 즉 정권의 충견화 작업을 완수하는 미션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 밉상으로 덩크어렸지만은 대깨문의 영웅이 된 추미애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사퇴를 표명했지만은 사실상 경질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추미애는 문재인을 면담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완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청와대 면담 시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려 7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 보고를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꿰뚫고 있는 문재인의 재간은 사실 정해진 코스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통상적으로는 10분이면 족하지요. 그런데 70분이나 대화를 했다는 것은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추측컨대 추미애는 문재인의 사퇴 요구에 강력 반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로서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이런 업적을 기반으로 큰 정치를 하는 게 지상 목표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문재인과 추미애의 이익이 충돌하게 된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70분이라고 하는 장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추미애가 사퇴하고 문재인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난제 해결이 된 것으로 봐서는 두 사람 간에 상호 윈윈하는 그런 밀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토사구팽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를 보게 되면 단순히 버리는 카드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추미애를 민주당 대표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이었고 여기에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고 2017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라는 선물로 문재인에게 하답을 했습니다. 2020년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조국 낙마 후에 난간에 봉착한 검찰개혁 미션을 부여한 사람이
문재인이었고, 여기에 추미애는 오성갈록의 당대표 출신으로 개개도 맞지 않는 법무부 장관직을 받아들이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된 윤석열을 찍어내는 미션에 절반의 성공을 안겨주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추미애는 조기 퇴장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년 초 개각 때 국무총리 임명을 확약을 받고 대선 경선에 나간다고 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은 둘 중 하나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 구도가 경랑의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추미애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입니다. 추미애 사이 시점만 보면 서울시장에 출마하여 보궐선거판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가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추미애가 나오면 무조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뒤에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는 대깨문이 있고요. 추미애가 문재인의 꿈인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대깨문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미애가 결심만 하면 기존의 3명의 주자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은 추풍낙엽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세균이나 이낙연이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요. 다음으로 본선에서 국민의힘을 꺾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추미애가 국민 전체로 보면은 밉상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층 40%가 곧 추미애 지지층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요. 선거에서 이들 40%에 10%만 더하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셈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공화국이 진보좌파 천국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25개 기초단체장 중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을 확보를 했고요. 서울시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구의원도 비례대표와 무조건 당선되는 가번 출신 구의원들을 제외하고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49명 중 42명을 당선시키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또한 서울은 중도층이 많아서 선거 때 이슈를 선점하는 정당이 승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슈를 생산하고 여론을 이끌고 가기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다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절대 권력에 취해서 권력 교만이 도처에서 감지가 됩니다. 즉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국민 속에서는 밉상이지만 그들끼리 리그에서는 영웅에 해당하는 추미애를 선택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후보가 되는 것이 필성 전략이죠. 추윤대전에서 보듯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윤석열을 좋아했고 추미애를 싫어했습니다. 추미애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순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추윤대전 연장전이 되니까 국민의힘 승리는 불보듯 뻔합니다. 추미애야 서울시장 선거 나와라 이런 거죠. 둘째입니다. 추미애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입니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멉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권 후보 리스트에 이재명, 이낙연에 이어서 추미애가 3위로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탈색하는 과정이 한 번쯤은 필요하겠죠. 법무장관 사퇴 조건으로 문재인과의 국무총리 내정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총리로서 투사보다는 국정 운영의 조정자로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면서 대선 레이스에 성큼 다가설 수는 있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대선까지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레이스에 조인하느냐는 전적으로 잠재적 후보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추미애도 정치인입니다. 그는 약간 38세에 김대중의 정치적 영남 며느리로 픽업이 돼가지고 한때는 젊은 나이에 여성 대권주자로 촉망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노무현과 함께하지 않은 원죄가 있었지만은 문재인이 추미애에게 준 두 가지 미션, 즉 민주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와 법무장관으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의 꿈인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성과를 냈으므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정치적 밀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거나 국무총리를 거쳐서 민주당 대권주자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즉 추미애의 권력을 향한 꿈이 법무장관 사태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쭉쭉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기존의 비오틴이라는 성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탈모에 좋다는 비오틴, 이 비오틴 성분을 구전의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해서 가득 담았으니까요. 믿고 쓰셔도 좋으실 겁니다. 탈모 샴푸 쓰시면 너무 뻑뻑하다라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트리트먼트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윤기를 가득 흐르게 해주는 동백꽃 추출물, 동백씨 오일도 담았으니까요. 샴푸 쓰시고 트리트먼트 같이 쓰셔서 두피 건강 잡으시고 모발에 윤기까지 가득 흐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헤어토닉입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헤어토닉인데요. 이 헤어토닉 제품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다 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두피에 뿌려서 이렇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신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두피, 탈모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구전 탈모 증상 추가된 헤어토닉 제품도 함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새롭게 알려드릴게요. 샴푸 3개, 트리트먼트 1개, 그리고 헤어토닉까지 들여서 총 5종 세트입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원래 원가가 21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53% 가격 할인해서 바로 10만 2천 원에 이 5종 세트를 다 드립니다. 10만 2천 원 절대 좋은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애국 달력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이 5종 세트와 달력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